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가정생활 기후위기 대응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강민희입니다. 네, 저는 9년차 주부입니다. 3년 전 지구온난화에 관한 다큐를 보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저의 노력들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요. 오늘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을 이제 자료 화면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이전과 매우 다른 계절을 겪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저희 집에서 찍은 건데요. 올 여름 50일간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서 한강공원이 침수되었죠. 도무지 그치지 않는 비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과 좀 두려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푸릇푸릇한 나뭇잎 위에 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지난 9월 8일 미국 콜로라도는 한여름에서 단 하루 만에 겨울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후위기로 순식간에 모두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설, 폭우, 가뭄, 태풍, 한파, 그다음에 산불을 일상처럼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는 대체 왜 생긴 걸까요? 바로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제가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그 다음에 작은 실천 습관 만들기, 그리고 친환경 소비,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첫 번째로 그 플라스틱 줄이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바꾼 게 이 플라스틱 칫솔부터 바꿨습니다. 플라스틱 칫솔은 서로 재질이 달라서 사용 후 버리게 되면 소각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칫솔입니다. 이 대나무 칫솔은 대나무가 생장 속도가 빨라서 그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가 자라는 그 윗부분만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나무 숲 1헥타르에서 연간 33.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샴푸나 세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은 사용 후 주기적으로 쓰레기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약 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4%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라스틱 통에 든 샴푸나 세제 대신에 이런 고체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 세정대, 그리고 설거지 세제, 바디 샴푸, 헤어 샴푸 모두 이렇게 고체로 된 것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제품들이 고체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용감도 괜찮고 괜찮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물티슈인데요. 물티슈는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져서 사용 후 자연 분해되지 않고 재활용도 되지 않고 모두 소각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티슈를 끊은 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물티슈 대신에 이 손수건을 항상 가방에 넣어서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 목재로 만들어진 휴지 사용량도 좀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와이프스예요. 면으로 만들어진 이제 휴지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 세척해서 걸어두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설거지 수세미 또한 대부분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수세미 대신에 이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세미로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쓰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즘에 그 비누로 돌아가신 천연 분들이 수세미인데 많습니다. 근데 열매예요. 그래서 보통 즙은 이제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마시기도 하고 열매를 말려서 이제 설거지할 때 쓰는데 다들 쓰시는 수세미 보면은 아크릴 수세미나 플라스틱 섬유로 된 수세미 많이 쓰시는데 그냥 설거지하는 도중에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하수구로 다 흘러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연 수세미 쓰고 있어요. 그래, 그게 낡아서 우리 해져서 버리게 되잖아, 그게 수세미를. 결국은 이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다 흘러간다는 거죠.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군요. 오,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거 동참합시다. 네. 한 달 이상 사용도 가능하고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것을 그냥 모두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서 자원을 순환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거절하기입니다. 전단지, 영수증, 그리고 아이들 학원 가방, 사은품 등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 거절하는 습관이 오래되지 않아서 가끔 깜빡하는데요. 네, 저렇게 주로 사용하는 카드에 메시지를 적어서 영수증은 안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빨대는 빼주세요 등 이렇게 적어서 붙이면은 저도 깜빡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거나 매장 직원분들도 이 메시지를 확인 후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미니멀 라이프를 삶의 한 가지 목표로 설정하게 되다 보면 꾸준히 비워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비워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되팔거나 그다음에 기부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유팩은 깨끗이 세척해서 말린 후 주민센터로 가져가시면 우유팩을 재활용해서 만든 휴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있는 아이스팩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반납하면 재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도 이렇게 세척하고 뚜껑을 분리하고 라벨지를 떼어서 생협 매장이나 이런 곳에 반납을 하면 출자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배출해서 버려야 하는 모든 쓰레기들은 깨끗이 씻어서 재질이 다른 것들은 분리하고 씻어서 버려야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스 테이프랑 그다음에 연습장 스프링 그리고 플라스틱 안에 나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분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표시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탄소 인증,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 친환경 소비로는 순수하게 자연 원료로 만들어져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이가 이제 빨대로 주스를 마시다가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씹고 있는데요.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쌀빨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설탕을 만들고 난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들어진 이제 종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종이입니다. 그 일반 A4 용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억 리터의 물과 2.88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자수 잎으로 만든 이런 접시도 있고요.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밀가루를 만들고 나서 밀 껍질로 만든 밀기울 접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회용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 사용 후에 잘게 부셔서 저렇게 제가 이제 텃밭에 묻어 보았는데요. 한 달 만에 정말 이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버려지는 것들로 만들어진 가방이나 신발, 옷을 좋아하는데요.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신발은 이제 녹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즘은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송파구에 위치한 식재료 매장입니다.
아직은 일부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 없이 그냥 그 빈 도시락이나 그다음에 면주머니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담아 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할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샴푸나 이렇게 헤어 샴푸나 바디 샴푸 등을 빈 통에 담아 와서 쓸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또 생겼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식입니다. 사진 속 음식들은 제가 동물성 재료 없이 만든 것들인데요. 축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1%를 배출하고 있으며 축산업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이 꾸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식에 비해 17배의 토지와 10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식을 끊는 게 굉장히 쉽진 않죠. 일주일에 한 번만 줄이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청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청 직원 1,830명이 주 1회 점심 한 끼만 채식을 해서 7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와 조깅의 영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플로깅이라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종종 쓰레기를 줍는데요. 사진 속에 보시는 쓰레기는 제가 불과 1시간 만에 주운 쓰레기들입니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함께 주우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지금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생활 속 실천 습관으로는 이메일 지우개가 있습니다. 메일함 속에 읽지 않은 메일 많이 갖고 계시죠? 저는 얼마 전에 방송을 보고 휴면 계정에 있는 메일 14,000개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기업 오보 에너지의 조사에 따르면 불필요한 메일에 의해 영국에서만 매년 1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메일을 지움으로써 1시간 동안 27억 개의 전구를 끄는 것과 같은 에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있는데요. 생활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제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숙박업체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환경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바이든은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했으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런 온실가스량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개개인의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영상을 봐주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은 기후 변화를 되돌이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